여러분, 계란과 고구마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두 가지 다 몸에 좋은 음식 아닌가요?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계란도 고구마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먹는 그 조합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3년 동안 60대 이상 환자일 2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계란과 고구마를 함께 드신 분들 가운데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나빠진 비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3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굳게 믿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계란을 드실 때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4가지와 반대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혈관과 신장에 더없이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60대 이후에 계란을 가장 건강하게 드시는 5가지 방법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식탁이 달라질 것이고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신장질환을 연구하고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믿으며 드신 음식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조용히, 아무런 증상 없이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곁에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있어드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몇 달 전 새벽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른을 앞두신 환자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의료진이 달려갔을 때 그분의 심장은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복도에서 가족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십니다. 매일 아침 건강하게 드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요. 차트를 보는 순간 저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고 신장 기능 수치도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놀란 건 이분이 특별히 나쁜 음식을 드신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분이 매일 드시던 아침 식사는 삶은 계란 2개, 찐 고구마 1개, 따뜻한 차 1잔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규칙적이고 건강해 보이는 식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가 수년 동안 조용히 신장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 나도 저렇게 먹고 있는데. 그 걱정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60년, 70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필터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혈관 필터들이 조금씩 딱딱해지고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신장의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도 대부분의 분들이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장이 예전보다 훨씬 약해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젊었을 때와 똑같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젊었을 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이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이 처리하는 속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칼륨이나 단백질처럼 신장이 직접 조절해야 하는 성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나이에 따라 몸에 주는 부담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을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과일 중에 감이 있습니다.
홍시, 단감, 곶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이 되면 집집마다 올라오는 친근한 과일이죠.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식사 후 후식으로 즐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드신 직후에 감을 함께 드시는 습관,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8세이신 이분은 평소 위장이 좋지 않아 고기 대신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삶은 계란 2개를 드신 뒤 후식으로 잘 익은 홍시 하나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2시간쯤 지나자 명치 부근이 갑자기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허리 뒤쪽까지 퍼졌고 결국 가족이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 위안에서 딱딱하게 굳은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위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위안에 돌 같은 덩어리가 생긴 것입니다. 부드러운 계란과 달콤한 감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강하게 결합하면서 점점 단단하게 굳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신 직후 감이 위 안으로 들어오면 탄닌과 단백질이 결합해 덩어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위장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60대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쉽게,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덩어리가 커지면 음식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심한 경우 구토가 생기고 탈수로 이어지면 신장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탄닌 관련 위석 환자의 78% 가까이가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 섭취 직후 감 또는 감 제품을 드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발생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최소 2~3시간 이후에 감을 드십시오. 이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위와 신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이 몸에 좋은 과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 지켜 드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아끼고 가꿔온 이 몸, 이제 이런 작은 부분 하나부터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째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워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계란과 고구마 조합입니다. 고구마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을 챙기려는 분들이 가장 자주 선택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란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것, 건강한 아침 식사의 정석처럼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0대 이후에는 신장과 심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문제는 고구마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입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돕고 신경 신호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한 분에게는 고구마의 칼륨이 오히려 혈압을 내려주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혈액 속 칼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소변으로 내보내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이 칼륨을 제때 충분히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심각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이 바로 심장입니다. 잠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심장은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칼륨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이 전기 신호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심한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추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에서 별다른 경고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 일상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오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의 조사에서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 이하로 떨어진 환자 가운데
고칼륨 혈증이 발견된 비율이 43%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의 식이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고구마를 매일 섭취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고구마가 나쁜 음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60대 이후에는 고구마를 매일 드시기보다 일주일에 2~3번 적당한 양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과 같은 날 함께 드신다면 한쪽의 양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손주들 곁에 건강하게 오래 있어 드리려면 이런 작은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계신 습관인데요. 바로 계란을 드신 직후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따뜻한 녹차 한 잔 혹은 진한 커피 한 잔은 많은 분들에게 일상의 소소한 기쁨입니다. 속도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지죠.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계란을 드신 직후의 이 습관은 생각보다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차와 커피 속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감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성분입니다. 탄닌은 단백질, 그리고 철분과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계란을 드신 직후에 녹차나 커피가 들어오면 탄닌이 이 소중한 영양소들과 결합해 몸이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을 위해 드신 계란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오래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철분 흡수가 부족해지면서 빈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몸이 쉽게 피로하고 기력이 없어집니다. 또한 흡수되지 못한 물질들이 혈액 속에 쌓이면 신장이 이것들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들어 힘들어진 신장에 불필요한 짐을 하나 더 얹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책 역시 간단합니다. 계란을 드신 뒤에는 최소 1시간 이상 지나고 나서 차나 커피를 드십시오. 그 사이에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은 소화를 돕고 신장의 필터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조합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기시는 조합인데요. 바로 계란과 우유입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식품은 모두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동시에 드시는 것이 신장 건강 측면에서 항상 좋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이 황 성분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면 일부 경우 체내에서 잘 녹지 않는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 신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작은 결정 형태로 남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신장 결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계란과 우유는 모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많이 드시면 위장은 이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훨씬 많은 위산을 분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칼슘이 위산과 결합하면 정작 뼈로 흡수되어야 할 칼슘의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뼈를 위해 선택한 식사가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계란도 못 먹고 우유도 못 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두 음식 다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우유는 2시간 이후에 또는 저녁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조절만으로도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영양 흡수도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4가지 위험한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계란을 드셨다면 최소 2~3시간 후에 감을 드십시오. 탄닌과 단백질의 결합으로 위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계란과 고구마를 매일 함께 드시는 습관은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위험합니다. 칼륨이 쌓여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계란 후 1시간 이내에 차나 커피는 피하십시오. 철분과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넷째, 계란과 우유는 시간을 두고 따로 드십시오. 신장 결석 예방과 칼슘 흡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시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혈관과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드셔도 앞으로의 건강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계란과 함께 드셨을 때 가장 좋은 첫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토마토 계란볶음이라는 요리가 중국에서는 국민 가정식으로 불릴 만큼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단순히 맛이 좋아서만 인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매우 탁월한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혈관 안쪽 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며 혈관이 서서히 좁아집니다.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과 신장 모두 부담이 커집니다. 라이코펜은 이 과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열을 가해 조리했을 때 몸에서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토마토의 세포벽이 열에 의해 부드러워지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더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계란이 함께 들어가면 효과가 한층 더 높아집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좋은 지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지방과 함께 있을 때 체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혈관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기름과 함께 조리해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염증 수치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31%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신장도 결국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지고 신장이 훨씬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조금 두르고 토마토를 먼저 살짝 볶다가 계란을 풀어넣어 가볍게 저어주면 됩니다. 소금을 조금 넣으면 간도 맞고 맛도 좋습니다. 불 앞에 오래 서 계시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음식입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김치 하나에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그때는 몸도 강했고 뭘 드셔도 잘 이겨냈지요. 이제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토마토와 계란, 이 두 가지의 만남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계란과 잘 어울리는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가 그냥 요리에 향을 더해주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후로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양파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의 전통의학에서 혈관 건강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온 식품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안쪽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혈액이 지나가는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안쪽 벽에 기름때가 끼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란을 드시다 보면 한 가지 걱정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신경이 많이 쓰이지요. 사실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드시는 음식을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양파가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계란을 통해 들어온 지방 성분이 혈관 벽에 달라붙는 것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혈액의 점도를 낮춰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심장과 신장으로 가는 혈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신장은 매우 많은 미세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그 혈관들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신장 기능이 함께 나빠집니다. 양파가 혈관 건강을 지켜주면 신장도 덩달아 더 잘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계란찜을 만드실 때 잘게 다진 양파를 조금 넣어도 좋고, 계란을 볶으실 때 양파를 먼저 충분히 볶아서 함께 하셔도 됩니다.
양파를 충분히 익히면 특유의 매운맛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올라와서 음식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아침 식탁에서 계란을 준비하실 때 양파 반 개만 곁들여 보십시오. 혈관 건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2+1 구성으로 드릴 오늘의 마지막 좋은 파트너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이 채소는 많은 영양 전문가들이 최고의 건강 채소 중 하나로 손꼽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멀리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는 채소 자체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드시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채소에는 신장에 부담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는 다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매우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노폐물과 독소에 계속 노출됩니다.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설포라판은 이 손상을 줄이고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드실 때 또 하나의 시너지가 생깁니다. 계란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계란의 셀레늄이 함께 작용하면 서로의 효과를 보완하며 몸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조리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3. 4분 가볍게 찌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한 브로콜리를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맛도 영양도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기억하시죠? 첫째는 토마토, 혈관을 보호하고 항산화 성분 흡수를 높여줍니다. 둘째는 양파,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건강을 지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브로콜리까지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항산화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항상 있는 재료들입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동안 자식들 키우고 가정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뒤로 미뤄왔다면 이제는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실 때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계란 자체를 어떻게 드셔야 가장 건강한지 5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만 신경을 쓰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조리 방법과 섭취 방식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계란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십시오. 반숙이나 날계란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방어 능력과 면역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에 노출될 위험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계란은 흰자와 노른자 모두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원칙, 너무 강한 불에서 오래 튀기듯 조리하지 마십시오. 기름을 많이 두르고 바삭하게 굽는 방법은 맛은 좋지만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된 음식은 몸 안에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삶거나 찌는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계란찜이나 삶은 계란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 하루에 2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이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단백질은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늘립니다. 하루 2개 정도면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신장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계란은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하루 동안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과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늦은 저녁이나 밤에 계란을 많이 드시면 소화 과정이 수면 중에도 이어지면서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원칙, 계란 보관 방법을 지키십시오.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두십시오.
계란의 둥근 쪽에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 이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보관해야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또한 계란을 냉장고에 넣기 전에 물로 씻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데기에 있는 천연 보호막이 씻기면서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은 특별히 어렵거나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받는 영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의외로 식습관 하나를 바꾸셨을 뿐인데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비싼 약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몸에 부담을 주던 조합을 바꾸고 신장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피로가 줄었습니다. 밥맛도 더 좋아졌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꾸준히 쌓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그 모습,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 그 귀한 자리에 더 오래 건강하게 있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 작은 것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을 한데 모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본 것은 단순한 식품 정보가 아닙니다. 60대 이후 신장과 심장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곁에 더 오래 건강하게 있어 드리기 위한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먼저 계란을 드실 때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4가지 음식입니다. 첫 번째, 감입니다. 홍시든 단감이든 곶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감 속의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 위 안에서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위석이라고 부르는 이 덩어리는 심한 경우 구토와 탈수로 이어지고 신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최소 2~3시간 이후에 감을 드십시오. 이 하나만으로도 위와 신장을 큰 위험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계란과 고구마의 조합이지만 60대 이후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 속 칼륨이 신장에서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면 심장의 전기 신호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적당한 양으로 조절해 드십시오. 세 번째, 계란 직후의 차와 커피입니다. 녹차, 홍차, 커피 모두 탄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드신 직후에 이것들을 마시면 계란 속 단백질과 철분이 탄닌과 결합해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오랜 습관이 되면 빈혈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계란 드신 후 1시간은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네 번째, 계란과 우유의 동시 섭취입니다. 2가지 모두 좋은 영양식품이지만 함께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신장 결석 형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 흡수 효율도 떨어집니다. 시간을 2시간 이상 나누어 드시거나 아침과 저녁으로 분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3가지 음식입니다. 첫 번째, 토마토입니다. 계란과 함께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라이코펜은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 건강을 지킵니다. 신장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인 만큼 혈관이 건강하면 신장도 건강합니다. 두 번째, 양파입니다. 퀘르세틴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계란의 지방 성분이 혈관 벽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란 요리를 하실 때 양파를 반 개 이상 함께 넣어 드십시오. 세 번째 보너스, 브로콜리입니다.
설포라판이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계란의 셀레늄과 함께 작용하면 항산화 효과가 한층 강해집니다. 살짝 쪄서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을 건강하게 드시기 위한 5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완전히 익혀 드십시오. 둘째, 강한 불에 오래 튀기지 마십시오. 셋째, 하루에 2개를 넘기지 마십시오. 넷째, 가능하면 아침에 드십시오. 다섯째,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보관하시고 씻지 않고 넣으십시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 식탁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말 한마디가 참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그 아쉬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았으니까요.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이 꾸준히 이어지면 검사 수치가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버티셨습니다. 이제 그 건강한 몸을 지킬 차례입니다. 손주들이 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 시간을 더 길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피해야 할 조합, 3가지 좋은 파트너, 5가지 원칙, 이것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앞으로의 건강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약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오래가고 가장 안전한 건강관리입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모두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알려주십시오. 함께 건강해지는 것, 우리 모두의 바람이니까요.